저희가 첫 번째 이제 행사를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게 되는 이유는 2시가 본격적인 오늘 행사인데 저희가 이제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쪼개고 그리고 영상을 촬영을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세션이 저희가 지난 부정선거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증거인멸까지 갔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작의 한 세트 설계와 실행과 증거인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1시부터는 내년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고, 대책은 본당에서 여기 2층에 있는 그 500석 정도가 있는 공간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음악 연주회도 듣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함께 좀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오셨는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벌써 7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명하신 두 분의 학자분을 모시고 좀 권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법적인 관점하고 사실적인 관점에서 약간 혼선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법정에서는 통계 자체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 전문가 의견, 맹주성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허 교수님, 이런 전문가 의견은, 허병기 교수님 같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인데 그 자체로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참고사항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할 때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굉장한 리나운드 스칼라, 굉장한 학자 두 분에게 부정선거의 설계와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특히 이 IT에 관련돼서는 두 분이 각각의 교수님들께서 각자 소개를 해 주실 것이고요. 먼저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연대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3년 이상 가장 앞자리에서 해오신 우리 맹주성 교수님, 한양대 명예교수이신 맹주성 이사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에서 33년간 교수를 했고요. 정년퇴임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3년 동안 제가 연구한 분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지고 자연현상의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인문, 사회, 공학적 망라해서 다 프로그래밍해서 그 결과 해석을 해서 논문을 내는 거를 3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이로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15 이 총선 결과 진행 과정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분석해서 한 저희 전공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오로지 하나의 길뿐이더라고요. 다른 길은 없어요. 지금도 확신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 이거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명감이라고 할까, 학자로서, 아니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할까, 이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4.15 총선 끝나고 4일 뒤에 부정선거 있다 없다 디베이트에서 제가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특징적인 이야기가 보정값이었습니다. 보정값 이외에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도 소신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부정선거 소송 등 진행을 많이 해와서 어떤 결말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한 가지 섭섭하고 분하고 유감스러운 부분은 디지털 부정에 대해서 여태까지 노출 수면 위로 올려진 바가 없어요. 그것은 대법관이 모조리 그 자리에서 기각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를 밝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아주 마음 먹고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에. 자, 그런데 오늘 특별한 손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같은 직장 동료 교수였고 전공이 전자계산학이에요. 거기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눈도 침침하고 나이도 있고 해서 모든 오늘 보여드리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우리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도경구 교수님 잠깐 나오시죠. 네, 여기 자기 소개를 전공이랑. 네,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컴퓨터학부 도경구 교수였었는데요. 2월까지 정년퇴임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전공은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냥 소프트웨어, 정확한 소프트웨어, 견고한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를 전공으로 한 30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4.15 총선은 이렇게 조작되었답니다. 이렇게 조작되었다. 이렇게가 현재 없습니다. 소송 걸어서 재판 끝났지만 이렇게가 없어요, 실체가.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말썽 많은 전자개표기의 조작 알고리즘은 뭐였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갖고 모형 실험을 했을 때 그 투표함 속에 어떤 상태로 보관이 돼야 되는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 이건 판세표인데 서버는 그러니까 이 총선 부정의 과정은 우리가 선거 이전에 이 서버 프로그램 가지고 이미 당락 결정을 다 만들어 놓은 총사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표 바꿔치기, 함 바꿔치기 하는 이것들은 뭔가? 이것들은요, 여기서 만들어 놓은 숫자를 맞추기 위한 제2차 부정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핵심 부분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서버에서 청사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죠. 오늘 이거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그 서버에서 조작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부정을 이제 할 수 있는 요소는 제가 지금 범죄자입니다. 조작합니다. 저는 범죄자입니다. 어떻게 조작을 할까? 표 넣기, 유령표입니다. 국정원에서도 유령표 운운했죠. 유령표입니다. 표 넣기. 이것은 투표율 부풀리기 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입니다. 유령표입니다. 유령표.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 그게 되겠습니다. 국정원에서도 그걸 밝혀냈죠, 이번에. 그 다음에 상대방 표를 뺏어와서 나의 표에다가 집어넣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믹싱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는 표 넣기는 실제 투표한 인구보다 많습니다. 유령표가 가짜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표 바꿔치기는 실제 투표 인구수하고 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표. 상대방 걸 빼와서 나한테 넣는 그런 두 가지 경우를 모조리 다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현재까지 소송을 통해서 등 또 아니면은 학자들의 규명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는지 실예 아무거나 다 조작할 수 있지만 익숙한
소위 얘기하는 4.15 총선에서 나타났던 일정 비율 63대 36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다음에 63이 의미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과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에서는 63대 36이 아니고 69대 31이 나왔어요. 69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왜 해파리면 69인가? 라는 그 의미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 인천 연속을, 여기 민경 저 대표님께서 나와 계신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일정한 수치가 조작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조작이 됐는가? 이것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조작의 기록이고 흔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정계수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할 텐데요. 63, 69 등 이야기하는 이 보정계수, 이것과 국회의원의 의석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우선 전자개표기 알고리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투표한 투표함입니다. 1번도 있고, 이제 개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함을 가져오죠. 그걸 열고 쏟아부으면은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와야 하는 투표함입니다. 이 자체도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번에 득표수가 예를 들어서 1번이 449표였고 2번이 461표였고 3번이 90표였습니다. 이게 실제 투표한 숫자입니다. 이게.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개표기, 전자 개표기를 통해서 분류가 되면은 제꼭대기 1번은 1번만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2번은 2번만이 있어야 하고 3번은 3번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조작이 안 된 거죠, 이것은.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이때 이제 뭐 실질적으로 1번이 얻은 게 44.9% 정도 얻었고 2번이 46.1% 정도 얻은, 실제로 그렇게 얻었다라는 경우인데 이거를 이제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예. 조작을 하는데 목표치,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임의의 목표치를 이제 가지고 시연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48%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가 진짜 어떻게 48%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목표치를 48%를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430대 480, 90. 그래서 득표수는 토탈은 1000이에요. 이거를 조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소개드린 도경구 박사님께서 짠 것입니다. 그래서 득표율 목표치를 48%로 입력만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48% 조작을 한 이후에 오른쪽 맨 꼭대기 상단에 보면은 1번만이 있어야 될 칸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그래요, 표가.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다 보셨을 거예요. 2번이 1번으로 가는 장면 보셨죠? 그거 컴퓨터로 시연한 겁니다, 지금. 예, 이거를 프로그램 가지고. 자,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1번 칸에 1번만이 있어야 되는데 2번도 있을 수 있고 3번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투표함, 조작된 투표함의 실체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요. 우리는 실제 투표함이라는 용어와 전자투표함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이거는 전자투표함이고 이 결과는 실제 투표함과 같아야 합니다. 다음. 예. 그래서 프로그램 돌려서 보니까 정상 분류 왼쪽에 거기는 아까 그대로 44.9% 1번이 획득을 했는데 조작을 하고 보니까 원했던 목표치 48.1%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이게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세표를 투표 이전에 청사진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서버에서. 그럼 만들어 놓기 위한 그 수단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령표 넣기, 또 표 바꾸치기,
이 두 가지 방법 또 믹싱한 거 이 세 가지 방법이 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예. 자, 유령표 넣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율 부풀리기. 여러분들 사전 투표율이 무슨 40 몇 %?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저거 한 20% 뻥튀기 한 거야. 그 당시에 내가 그랬습니다. 왜? 이거 눈에 보이니까요. 프로그램 하는 입장에서 이거 그냥 환하게 보입니다. 그 길이. 왜냐? 내가 조작범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게 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부풀리기인데 이건 조작 알고리즘 맹주성초입니다. 이제 조작 알고리즘 제가 이제 짰고요. 이거 프로그래밍을 그다음 프로그래밍을 우리 도경규 교수님이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작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보정계수예요. 보정계수. 여기에서 R로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무슨 어떤 경우든 관계없이 보정값을 갖다가 이제 내가 집어넣으면은 왼쪽에 처음에 하단에 R 이퀄 1.0. 1.0이 의미하는 것은 백중지세를 의미합니다. 1번도 예를 들어서 10,000표인데 1번도 5,000표, 2번도 5,000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조작해서 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오른쪽에 한 예를 들었는데 R이 1.1로 올렸어요. 10%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50대 50이어야 되는데 52.4 대 47.6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원리고요. 그 다음번에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좌측에 있는 거 정상일 경우라면은 1번이 4,800표를 4,800표를 얻은 상태고요. 2번이 5,200표를 얻은 상태예요. 정상이에요. 이것이 실제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작을 해서 R 이퀄 1.0을 보정값을 적용을 시키면은 여기서 200표가 4,800에서 200표가 늘어서 이건 넣기입니다. 유령표 넣기, 일방적으로 넣기요. 빼오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 표는 변함이, 2번 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빼오지 않았으니까요. 유령표를 200표를 집어넣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400표. 여기가 실제 투표 인구가 10,000명이어야 되는데 늘어나죠. 여기가 400표가 유령표가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보면은 이게 유령표가 이만큼 더 들어갔고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920표가 늘어난 경우였었습니다. 4,800대 5,200. 이건 유령표 넣기입니다. 이거 계산은 100만 분의 1초, 대한민국 전체 계산하는데 100만 분의 1초도 안 걸려요. 혹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많은 지역구에 그걸 언제 다 계산? 그거 컴퓨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전체 지역구를 적용시켜도 100만 분의 1초도 안 걸립니다. 이거 계산해냈는데 100만 분의 1초. 다음, 이번엔 표 바꾸기. 남의 표를 빼와서 나한테 더해주기입니다. 그러면 투표율의 변동은 없겠죠. 인원의 변동은. 다음에 이건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고요. 이거를 교수님이 프로그램 짜서 프로그램 짰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정계수 1.0을 이제 적용시켰을 때 50대 50이에요. 50대 50인데 이제 늘려가기 시작하면은 1번 투표지 438매가 2번에서 438매를 빼와 가지고 1번으로 더해지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50대 50에서 52.4 대 47.6으로 역전됐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번에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정상이라면은 아까 수치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4,800표 1번이 획득한 거고요. 5,200표를 2번이 획득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빼왔거든요.
200표를 빼와서 5,000표가 됐어요. 이 200표를 여기다 더해주니까 4,800표가 5,000표가 됩니다. 이게 보정계수 1.0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만 하면 이겼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게끔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보정계수를 늘려가기 시작해. 1.1, 2.0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가 어디까지인가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1.1을 정형시켜 보니까 전체 투표인원 10,000명은 변함이 없지만 1번이 5,200표에서 4,762표로 줄어들었고요. 438표가 줄어들었고요. 이 표가 1번으로 가산이 돼서 4,800표가 5,238표로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사전선거 개표 조작 실제 일어났던 4.15 총선에서 일어나서 나왔던 일정한 수치, 그 다음에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나왔던 수치, 이거를 실례로 들어서 한번 조작해 보이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어떤 수치를 가지고도.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투표함은 당일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이 있죠.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사전 투표함에서 조작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 투표함의 득표수가 예를 들어서 1번이 얻은 게 1,400표였었어요. 2번이 1,600표였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은 손을 안 댔다고 치고요. 자, 이 사전 투표 조작, 아까 그 제가 만든 알고리즘에 이거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에 R값 보정계수입니다. 보정계수. 이 보정계수를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다락 하고 100만 분의 1초 만에 그냥 답이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요. 자, 이건 R값을 도대체 얼마를 적용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4.15 총선에서. R값을 1.75를 적용시켜 보니까 정확하게 63.6 대 36.4 이게 나왔어요. 이게 R값을 변화시키면은 나오는 어떤 값인데,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는요 5개 선거 투표소에서 69 대 31이란 괴이한 숫자가 또 나왔거든요. 프로그램 내역은 같습니다.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는데 변화시킨 것은 보정계수를 2.23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2.23을 적용시켰더니 이 수치에다가 적용시켰더니 69 대 31이 나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작이 됐습니다. 보정계수. 다음. 자,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사전투표, 당일투표 합계가 있는데 1번이 1,400표를 얻었고 2번이 1,600표를 사전선거에서 얻었어요. 당일투표는 1번이 3,300, 2번이 3,700을 얻어서 이제 합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정계수 1.75 4.15 총선의 이야기입니다. 1.75를 적용시켰더니 63.6 대 36.4로 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여기 1,600표, 여기 1,400표를 플러스한 결과가 된 거예요. 표 넣기의 경우입니다. 표 넣으니까 1번이 얻은 1,600표는 변함이 없죠. 일방적으로 갖다 유령표를 집어 넣었으니까 1번 표에다가 다 갖다 쑤셔 넣었기 때문에 1,400표를 더 획득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이 그림 맨 합을 보게 되면은 10,000명이 투표한 인구였는데 실제로 그 조작돼서 나온 투표지 수는 1,400표가 늘어난 11,400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것들이 1,400표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게 유령표라는 거예요. 유령표. 이것이.
특히나 사전투표 중에서도 우편투표 이거 문제 많죠. 길씨도 있고 뭐 깨씨도 있고 무슨 대한민국에 길씨가 어디 있고 깨씨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막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오셨네. 110만 표나 나왔죠. 그렇죠, 변호사님. 예. 유령표들. 오케이. 다음. 예. 그 다음에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아리콜 보정계서 2.23을 적용시켰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69대 31이 나왔다. 그 다음. 예. 그러면 아까는 표 넣기였고 이번에는 표 받고 상대방 걸 뺏어다가 나한테 가져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리 걸 똑같습니다. 1.75를 적용시켰더니 63.6대 36.4 이게 나오고요. 강서구 보궐선거 2.23 똑같습니다. 이걸 적용시켰더니 69대 31이 조작돼 나왔습니다. 표 바꿔치기건 유령표 넣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조작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 사전선거 4.15 때는 1.75 적용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궐선거 이번에 여기는 2.23 적용시켜서 조작을 해서 이런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4.15 사례 63대 36, 69대 31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63대 36이라는 이러한 일정한 숫자가 무지하게 많은 지역에서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통계적으로 불가능,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예. 그렇지만 경인 지역, 인천 지역에서 이게 나왔죠. 경인 지역이 이게 나왔죠. 아까와 같은 그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X당, Y당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정상인의 백중세 5천 백중세라고 하는 걸 조작해 갖고 6,364, 3,636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63.6대 36.4를 목적값으로 놓고 이쪽을 향해 가게 조작한 거예요. 다음. 예. 그런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자, 어느 도에 아니면 서울특별시에 뭐 지역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 B, C, D가 있었다. 이가 있었다. 지역구가 라고 하는데 그 지역구가 다 백중세일 수는 없잖아요. 열세인 지역도 있고 우세인 지역도 있고 백중인 곳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조작값이 일정한 어떤 한 숫자로만 여기다 적용시키면은 과연 우리가 목표값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주 열세인 지역엔 조작값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적값을 향해서. 또 우세 지역은 그렇게 많이 조작할 이유가 없죠. 목적값을 달성시키는데. 또 백중지세도 아까 요 수치 있고 평균값입니다. 요거 적용시키면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예. 그래서 A시의 적용은 2.0R, 보정가 2.0, 2.25, 1.75 다양하게 해서 결국은 A, B, C, D, E 이거의 평균값은 결국은 63대 36으로 정해져 있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숫자.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 보정값이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향해서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다음. 네.
다음에 0.39대 1 인천 연수구을에서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어요. 특이한 케이스가 세 후보가 다 관내 사전투표 분의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똑같아요. 0.39대 1이에요. 과연 이거는 어떤 조작 프로그램 가지고선 만들어냈는가 하는 겁니다. 다음. 예. 자, 여기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1번 후보가 950표 얻었다고 가정하고요. 2번이 1018표, 3번이 190표를 얻었다고 하자고요. 관내에서. 관외에서는 340, 422, 80을 얻었다고 하자고요. 당일은 이제 뭐 7,000표 그대로 있다고 치고요. 사전투표의 이야기니까. 근데 이거를 조작을 통해 갖고 950표가 1208표가 돼요. 1018표는 801표로 줄어듭니다. 바꿔치기 한 케이스예요. 바꿔치기. 그 다음에 190표도 뭐 149표로 바꿔치기 해서 줄여들죠. 관내. 관외도 마찬가지 변화를 시켜요. 당일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전투표만의 이야기니까. 그 총계 바꿔치기 때문에 10,000명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조작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변했냐? 예. 1290표가 1678표로 변해요. 1440표가 이기고 있었는데 져요. 저 역전당해서 1114표, 270표가 208표로 변합니다. 이 원칙도 그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자, 이거를 그 프로그램에 의거 이제 이 계산을 한 건데 30% 적용을 임의로 30% 적용을 시켜본 케이스의 이야기인데요. 이 계산을 이제 해서 단순 계산이에요. 다음 해서 보니까 387표 넘어가고 여기서 빼기 326표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마이너스 62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그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거 갖고 모자란다 라고 하면 표 넣기 하면 되겠죠. 어떻게 넣나요? 3분의 2나 6분의 4나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관내 사전투표 곱하기 2배, 관외 사전투표 곱하기도 또 2배 해서 늘려버리면 그만이에요. 늘려버리면. 아주 심플한 케이스의 얘기예요. 아무튼 이와 같은 조작을 통해서 그 다음번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예. 이 만들어 놓고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0.39대 1, 0.389대 1, 0.389대 1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수치로 수렴이 됐어요.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선관위에.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따라서 만일에 소송에서 디지털 관계를 우리가 소송 거는 걸 그 대법관들이 기각을 안 시켰다면은 아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증거들입니다. 이것이. 다음. 그러면 아까 63, 69가 의미하는 게 뭐였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계할 때는 투표 이전에 설계할 때는 의석수를 얼마를 차지하겠다라는 걸 미리 선정을 합니다. 4.15 총선 때 180석 투표도 하기도 전에도 뭐 유시민이 등등 등등 180석 어쩌고 했잖아요. 그거 이미 정해놓은 건데 180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법률 개정 시행을 할 수 있는 의석수의 최소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춘 것이고요. 그럼 69는 무엇인가? 69 왜 등장했는가? 이것은 200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국 지역구 253 곱하기 0.7 한번 해보세요. 또 253 곱하기 0.64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확하게 163석 지난번에 따냈던
163석. 앞으로 이번 4월 달에 69가 등장했다는 것은 200석 운운하고 있죠. 200석 부정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맹 교수님 그 설명 들으니까요, 제가 그 연구한 거랑 굉장히 그 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을 국기를 흔드는 조작 전략 이렇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로 이거 하기 전에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화공과를 졸업하고 처음 시작했던 게 미사일 개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태양열 설계하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도 하고, 그다음에 생물공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수치를 갖고 놀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게요. 북한에서 미사일 딱 쏘죠. 그러면 그 미사일 딱 쏘는 각도 보고 요거는 궤도가 어디고 어디 떨어진다. 이거 정확하게 맞춰서 거기 가서 찾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못 찾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 궤적을 딱 그리고 그 자리에 딱 떨어지냐면요. 이 물리 법칙 보면 다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수식에 의해서 딱 계산하면 이건 어디를 간다. 하다못해 달 위성을 쏠 때도요. 수식에 따라서 달 위성이 어떻게 이동해서 달 궤도로 진입한다. 화성 궤도도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 법칙은 수식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궤적으로 이렇게 쫙 나타납니다. 이 머릿속에 놓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전 책에 보면 이게 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책 사서 에필로그를 보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그 다음으로 갈까요? 아까 여기 보면 제목이 10% 전략 그랬는데요. 저는 이 분석이 선거판, 그러니까 말하는 선거 시스템, 그래서 들어가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치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 거기 바탕을 놓기 때문에 이건 가상적인 거 전혀 없습니다. 요거는 나오는 수치들이 제가 뭐 이렇게 득표율을 계산할 때는 보통 보기면 득표율을 계산할 때 유효 숫자 자리가 만약 10만 단위다 그러면 유효 숫자 자리 0.2 이하 6개까지 가야 정확합니다. 4개짜리까지 가갖고 갔기 때문에 뭐 숫자가 10자리나 1자리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전부 숫자가 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다. 그건 머릿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는 가상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서 보면 선거판을 어떤 궤적을 그리냐 딱 분석을 하면 요건 10%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 10% 전략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민주당 후보가 10%를 내가 졌다. 실제 투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8%를 졌다. 그러면 2% 이기는 거. 그다음에 7%를 민주당 후보가 졌다. 3%를 이기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통당 후보가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요. 당일 투표. 원래 투표에서 10% 이상 이겨야 이깁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 숫자가 딱 나옵니다. 거기에 그럼 과연 이게 진짜 선거판에도 그렇게 나오는가 딱 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X축이 진짜 미통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 빼기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X축으로 놓고요. Y축을 선관위가 발표한 미통당 후보의 득표율 빼기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놓고 이게 서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딱 플러팅을 하면은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된 건 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요. 예를 들면 미통당이 실질적으로 내가 5%를 이겼다 그래봐요. 5%를 이겼다 그러면 선관위가 발표할 때는 5%가 지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10%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비로소 미통당이 이기는 겁니다. 요게 서울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여기는 경기입니다. 경기도 보면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도 10% 이상 이겨야지 미통당이 이깁니다. 10%보다 작게 이기게 되면요. 한 뭐 5% 이겼다. 그럼 5% 지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경기 지역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국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전국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는 호남 지역에다 그림을 그려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남 지역에 그림 그려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사전에 10%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야 10%보다 이기는 걸 졌다 그러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통당 후보가 3% 이겼다. 그건 틀림없이 집니다. 이긴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10% 전략이다. 그래서 여기 딱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여기 딱 가보면 서울 지역 가볼까요? 용산구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용산구의 미통당 후보가 13% 이겼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발표하는 거 어떻게 대강 10을 빼게 되면요. 여기 와요. 몇 프로 이기냐 그럼 나중에 한 0.6%에서 이 사람은 당선이 됩니다. 10%보다 크죠. 그런데 예를 들어 광진구 가보면 0.8% 이겼어요. 10% 안 되죠. 졌습니다. 왜 졌잖아요. 마이너스 얼마였어요. 이거 낙선됐어요. 이게 그러면 경기 지역 가보면 분당 갑구 가보면 11% 이겼어요. 이 사람 간신히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 보면 0.0078% 간신히 이겼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분당 갑구 말고 분당 을을 딱 가게 되면요. 이 사람 8% 이겼는데 2% 지는 걸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부산 가볼까요? 부산 4호구 가보면 8% 이겼어요. 그런데 얼마 지냐면 한 대강 얼마로 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여기 10% 중심, 딱 10%는 아닙니다만 그 중심으로 미통당 후보가 이긴 거는 다 분석해 보면 10%보다 이겼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긴 걸로 나와요. 8% 이겨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전략은 10% 중심으로 이렇게 전략이 짜야 된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판을, 선거판을 딱 보면은 분석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저걸 이기기 위해서 어떤 지령, 어떤 행동 강령이 있었냐 그러면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도 선거판을 갖고 분석을 한 겁니다. 보면 얹기, 그러니까 더하기입니다. 표를 아까 맹 교수님 말씀하신 바깥 안으로 집어넣는 거. 그건 가로 유령표입니다. 그 다음에 버리기 해서 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중에 가보면요. 저기 나옵니다.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이 조작이다 그래서 1001표에서 계속 나오는데 1001표 계속 나오는 그건 버리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바꿔치기 아까 맹 교수님 바꿔치기. 이제 그게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표 더하기하고 바꿔치기가 결합된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버리기하고 바꿔치기가 결합된 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5가지가 있다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 저걸 어떻게 찾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선거판을 딱 보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 관내 당일 이렇게 보게 되면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빼게 되면 민주당 후보인 경우에는 253개 구가 다 풀었습니다. 여기도 다 풀어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미통당 후보는 관내에서 당일 빼면 250, 마이너스가 250, 251, 231 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기타를 가보면 신기한 게 또 나타납니다. 기타를 가보면 관내에서 당일 뺀 거는 거의 다 이건 이제 후보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여기 가보면 관외에서 당일 뺀 거는 여기가 크게 나옵니다. 여기 작게 나오고요. 기타에서 당일 뺀 것도 여기가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과연 저건 왜 저렇게 숫자가 바뀌느냐? 여기를 근거로 해서요. 다음 장으로 가봐요. 가서 이 선거판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게 나왔냐면 관내에서 당일 했을 때 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나오고요. 미통당 마이너스 기타에 가보면 분류가 됩니다. 관내에서 당일 뺀 건 마이너스 나오고요. 관내에서 당일 뺀 게 또 마이너스 나올 거예요. 관내에서 당일 뺀 게 플러스 나오는 게 있습니다. 관내에서 당일 뺀 게 플러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수식을 유도해 갈 때 우리가 보통 그냥 수식 유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때 보면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근데 그걸 가지고 보면요, 물질, 수지식, 그다음에 에너지 수지식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이 판을 이걸 법칙을 어디다 정리하면 판에서 표에다가 표 수지식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들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분류가 딱 됩니다. 그거 가지고 수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 수식은 뭐냐 그러면 표는 언제든지 보존이 돼야 됩니다. 더하든 빼든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걸 가지고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수식을 유도하게 되면 조작된 득표율, 조작되기 전 득표율 사이 함수가 함께 나옵니다. 아까 말한 미사일 궤적 그리는 그 궤적에 대한 수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궤적 그리는 궤적이 과연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게 그 궤적을 쫓아서 표가 쭉 그 발표한 그 표들이 쭉 그 궤적 위로 찍어가느냐? 찍으면 맞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식이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 요거 수식 유도 과정은요. 그 비밀 지령에 가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됐다는 게. 이건 뭐 하나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보면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 반박을 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는데 그럼 다음으로 가보면요. 여기는 딱 나오면 요건 뭐냐 그러면요. 아까 명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유령표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궤적이 나옵니다. 여기 유도된 수식이고요. 선관위에서 발표된 점을 찍으면 이 궤적 위로 딱 올라옵니다. 위에는 민주당 후보의 궤적입니다. 아래는 미통당 후보의 궤적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게요. 여기 가보면 이 민주당 후보인 경우에 가면 여기가 1하고 만납니다. 여기는 플러스로 나옵니다. 절편이 Y 절편이. 근데 미통당 가면은 원점을 지나가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각선 긋게 되면 두 개가 나란하고 여긴 1, 그다음에 여긴 0을 지나가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 표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몇 표가 들어가도 계산이 돼 나옵니다. 요거는 내가 10,000표인데 10,000표 중에서 2,000표는 바깥에서 들어간 거다. 8,000표가 진짜다. 이렇게 요 선거구를 딱 가지고 계산하면 계산돼요. 책이 2권이 나오게 되면 그 계산된 요게 몇 표가 들어갔다는 게 계산으로 나옵니다. 요게 표 더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 표 더하기에다가 바꿔치기가 결합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절편 위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11보다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는 보면 아까 00 지나가는 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요게 19개 선거구인데요. 요 분리해내게 되면 바꿔치기는 몇 표가 바꿔치기 줬고 바깥에 들어가는 몇 표가 들어갔다. 이게 또 계산돼 나오고 궤적이 같은 궤적을 그립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표를 버리는 겁니다. 여기 저 들어가 보면 제가 박준 변호사 TV 4.15 양천을 전자개표기 조작의 증거 참. 요 가보면 요 버리기 조작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나옵니다. 또 바깥에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버리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요 갖고 요렇게 된 선거구를 가지고 보면 요 재미있는 게 기타가 하고 민주당은 같은 궤적 위로 올라갑니다. 수식도 같은 수식이고 실질 결과도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잘 들여다보면요. 여기는 00이 아니고요. 여기 00이 있네. 00을 지나고 이렇게 하죠. 요거는 어쨌든 표 버리기 조작일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도 수식과 실질 선관위 데이터가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표 버리기하고 바꿔치기인데 이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관내 투표에서 나오는데요. 수식과 선관위 발표한 그가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립 방식을 풀면은 얼마를 버리고 얼마를 넣고 얼마를 바꿔친 게 선거구마다 계산이 돼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 이게 그냥 가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 표 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이나 공학에서 달리 사용되는 겁니다. 이건 뭐 수없이 어느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딱 수식을 유도하고 그 유도된 수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 선관위 자료를 갖고 하면 궤적이 딱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봐요.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조작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125표, 미래통합당이 122표, 기타가 5표입니다. 근데 이 기타가 뭐냐? 그럼 5표가 실질적으로 미통당에서 탈당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125표 민주당, 127표 미통당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야지 이게 조작되기 전에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가볼까요? 조작된 다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민주당 163, 미통당 84로 굉장히 뒤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발표하는 건 이제 끝났는데 가볼까요? 다음으로 가봐요. 근데 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거 하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요. 다음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강서구에
맞으면 강서구의 선거 결과가 4.15 때는 관내 관외만 조작이 됐습니다. 강서구는 당일이 조작됐다는 거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